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특별 광역연합 선포식을 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발맞춰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나아가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시도의회 의장과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합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업무 처리만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소멸 문제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잘 풀리지 않는 더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지자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에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철도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업, 교통, 관광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지자체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지자체 1호 3으로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을 선정했습니다. AI, 바이오, 첨단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방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 지자체 간 연합 혹은 통합 논의는 그동안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차례 시도됐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선 6기 때부터 광주 전남 상생, 호남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됐지만 각자 도생하는 등 매번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지자체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성공할 때까지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특별지자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특별지자체가 기존처럼 구호에만 그칠지 아니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순천시와 옛 승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시가 출범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전남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 나주까지 4개 도농복합시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농촌은 다른 군 단위 농촌과 비교해 재정 정책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척 없는 다세대 주택, 한두 세대 빼고는 대부분 빈집입니다. 대낮에도 골목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순천시와 옛 승주군은 지난 1995년 통합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출범 30년 차. 도시는 커졌지만 택지가 들어선 해룡면 정도를 제외하고 그 밖의 농촌은 인구 소멸이 가파릅니다. 승주군청 들어오고 내가 여기 장사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엄청 장사 잘 됐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목아놓고 있으니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여기에 재정과 정책에서도 다른 군 단위 농촌에 비해 불리합니다. 시 농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순천의 최근 3년간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으로 전남 평균인 11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고원격이 약 800동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순천시는 약 150동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순천 외곽 지역이 소외됐고. 순천은 전남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재정 세제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장을 보러 시내까지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야 할 정도지만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다른 군과 달리 2만 원을 덜 받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된 데 문제가 있고요. 이제는 그 심화가 본격화돼가지고 농농 간의 갈등과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도농복합시 농촌.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남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현역 기초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10명 이상이 지원하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조직 정비와 세력 확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사선 중진 의원인 이봉남 의원. 지난 2010년 시의회에 입성한 뒤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정당 정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입당을 결정한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왔던 방향과 많이 좀 맞는 것 같네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많이 좀 주셨어요. 의정활동의 경험을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 좀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선의 해남군 의원인 서해근 의원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도내 일부 전현직 지방의원과 주요 인사들도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새로운 어떤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혁신의 정신, 진보의 정신이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진행된 도내 6곳의 조국혁신당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1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담양 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할 만큼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민주당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조직 정비와 몸집 분리기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고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과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호남발전 특위를 넘어서는 조국혁신당만의 어떤 대안이 있는가, 지역사회 현안들을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달쯤 지역위원장이 확정되면 조국혁신당의 전남 지역 후보 발굴과 인재 영입 작업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호 단체장을 배출한 담양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시사했습니다.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 담양군청을 찾은 조 원장은 정철원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정 군수의 당선으로 나비 효과가 시작됐다며 호남에서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선택지가 있어야 호남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경마공원 유치 등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고 조 원장은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장기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전문 공공시설이 없어 많은 가정이 광주나 수도권까지 원정치료를 다녀야 했는데요. 목포에 문을 연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이 불편을 크게 덜어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작업치료사가 손가락 근육을 풀어주며 동작 훈련을 돕고 옆방에서는 언어치료사가 발음을 교정하며 아이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모포중앙병원에 문을 연 전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전남 최초의 공공어린이 재활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그동안 전남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치료를 위해 광주나 수도권까지 오가야 했고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꾸준한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 개원으로 이런 불편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최근 희귀 질환들은 아주 복합적이고 중증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중앙병원의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 재활센터의 개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부모와 환자에게는 타지까지 다니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전문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또
낮 동안 치료와 돌봄 공간인 20병상의 낮 병동과 보행 로봇, 전기 자극 장비 등 첨단 재활 장비 170여 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몇 개월씩 걸리던 예약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 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습니다. 이번 개원으로 장애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 치료,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어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인들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음악인들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농약 분무기로 만든 첼로의 익숙한 듯 낯선 연주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When the cello quartet came in with the recycled materials, my heart just exploded. I literally gasped. It was such an impactful image.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현악기의 콰르텐 연주.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음악인들은 광주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업사이클 연주자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8차례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I'm also a cellist, and so I'm also passionate about the environment. So I thought it was very moving. I really enjoyed the different instruments. 단순한 연주를 넘어 환경과 생태의 메시지를 관객과 함께 나눈 의미도 인정받아 아시안 아트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악기가 무슨 악기냐, 소리는 어떻게 나고 이런 질문을 받고 저희가 연주할 때 특히 좀 많은 반응을 해주셔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참가한 90여 개 공연팀 가운데 6팀만 수상대에 오른 특별한 영예입니다. 공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멈춰서 관람해 주시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정말 이 악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심으로 도와준 지역 기업들과 광주문화재단의 지원도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단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겠죠. 이제 꼭 국내나 광주에 머물지 않고 세계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얻게 되었고,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도 이번 에든버러 프린지 아시안 아트 어워즈에서 우수 프로덕션상을 받으며 광주의 공연 예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